6번. 다음 중 지로 이용 승인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로 이용 승인 취소 사유는요. 두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상식적으로 뭔가 결격 사유가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 취소를 하겠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아까 그림에서 얘기를 했지만 결제원이 이용기간 승인을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승인을 했었어. 그랬는데 이거를 갖다가 취소를 해버리는 거야. 결제원 측에서. 결제원 측에서 취소를 할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있으니까 취소를 하는 거고 그거 외에 좀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요.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최초 승인일로부터 자 승인을 받았어요. 최초예요. 여기가. 이때부터 받아놓고 6개월간 한 번도 안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취소를 하겠죠. 이게 뭐하러 신청을 했지? 라는 생각을 솔직히 할 테니까요. 그거랑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현재 시점 할 때 1년간 아무런 사용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취소를 한다. 그거 외엔 나머지 상식적 결격 사유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 중 취소 사유가 아닌 것 했습니다. 자, 허위사항을 기재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경우에는요. 최근 6개월간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자, 뭐라 했습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얼마 동안? 1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얘가 틀렸네요.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되는 거죠. 1년. 그 다음에 최초 승인일로부터 6개월간 이용 실적 없는 경우. 이 경우는 맞죠? 최초 승인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지로를 이용한 경우 당연히 안 되겠죠. 약관 위반 당연히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로장표 수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로장표 수납 시 유의사항은요. 이것도 몇 가지 특징적인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 표준 OCR 장표라는 거 있었죠? 우리 앞에서 장표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표준 OCR 장표는 4대 기간만 사용하는 거였어요. 그죠? 이 표준 OCR 장표의 경우에는 거기 이제 납기일을 내는 경우하고 납기일이 지나서 내는 경우에 대해서 금액이 좀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또 그런 것들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납기일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납기일 경과 여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돈을 받을 때 수표로 받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행 수표는 사실 상관없어요. 그죠? 그런데 타행 수표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다음 영업일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 다음 영업일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수표. 지급 가능한 수표에 한해서 수납을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지로장표 수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표준 OCR 장표는 납기일 전과 후로 금액이 달라지므로 납기일 경과 여부를 보고 수납해야 된다. 방금 얘기했죠? 타점권 수표의 경우 뒷면에 지로번호나 수납금액 납부자면 당연히 배설을 해야 되겠죠? 이걸 기재한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수납 정보를 취합하여 다음 영업일 17시 반까지 결제를 전송한다. 맞는 얘기고요. 그러면 결제원은 금융기관 간 결제할 금액의 차액 결제 자료를 한국은행 및 각 금융기관 통지를 합니다. 예, 차액으로 보내는 거고요. 수표의 경우 수납대금으로 다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제가 방금 얘기를 했죠. 다음 영업일에 지급이 가능한 그런 수표로 한정해서 수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인터넷 지도 업무입니다. 다음 인터넷 지도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인터넷 지도 업무, 이거는 이제 인터넷 지도 사이트도 있고요. 이제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사실 한 번만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인터넷 지도 업무의 경우에서 한번 봅시다. 인터넷 지도 업무는요. 일단 신용카드가 가능해요.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데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국세라든지 세금을 내는 거 있죠? 국세라든지 아니면 일부 지로 요금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용 제한이 있다. 가능은 한데 다 되는 건 아니다. 이용 제한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 신용카드의 경우는 그 다음에 일단 연중 무휴입니다. 요건 맞아요. 연중 무휴는 맞는데 24시간은 아니에요. 시간 제한이 있죠. 여러분 책에 보시면 있겠지만 이렇게 00시 30분부터 22시 뭐 이런 식으로 다만 조회 업무의 경우에는 24시간이 가능하다.
조회 업무의 경우는 연중무휴 24시간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자동화기기 있잖아요. CD나 ATM기를 통해서도 가능해요. 이걸 통해서도 가능한데 이때는 현금 카드를 이용한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이용한 계좌이체. 즉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용카드는 안 된다 이 얘기죠.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현금카드를 이용한 계좌이체만 가능하고 신용카드는 안 된다. 신용카드는 인터넷으로의 이용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뭐 사용은 가능하긴 하고요.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볼까요? 1번 각종 대금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의 경우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가능합니다. 연중무휴 24시간 대금 납부가 가능하다. 그렇진 않죠. 연중무휴 24시간 다 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조회하는 업무. 대금 납부는 아닙니다. 대금 납부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이건 아니다. 시간 제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게는 대금 수납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납부가 편리해지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예, 맞습니다. 내가 굳이 은행까지 안 가도 되고 주말에도 할 수 있고 시간 제한은 좀 있지만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징수율이 높아지죠. 자, 그럼 9번 자동이체 업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동이체는 이제 내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그죠?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동이체의 경우는 먼저 신청을 할 때 유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 신청하는 곳은 금융기관에 신청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용기관에 신청을 해도 되고요. 예, 인터넷상으로 신청을 해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요. 일단 신청을 할 때 신청하고자 하는 그 기관이, 이용기관이 결제원에 등록되어 있는지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이 승인정보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걸 확인해야 되고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동이체가 납기 기일까지 T+3일 또는 T+7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청한다고 내 생각에는 굉장히 바로 빼가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 납부되기까지는 기간이 걸리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만약에 그 날짜를 지나게 되면 괜히 연체료만 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 소요로 인해서 기간이 소요가 되니까요. 자동이체 개시일자 이체 개시일까지는 지로용지로 납부하라고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이체 신청 여기서 좋은 게 뭐냐면 수수료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수수료가 없다라는 것. 이 부분이 좋은 부분이죠. 주로 이제 자동이체 업무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을 보면요. 전화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죠.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어찌되었든 간 납부자의 계좌에서 출금해서 이용기관에 이체해주는 서비스, 예, 맞습니다. 서비스 맞고요. 금융기관이나 이용기관이나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인터넷상을 이용해서도 이제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이 둘만 하는 건 아니죠. 통해서만 요건 틀렸고요. 틀렸고 금융기관은 단말기에 신청 접수 내용을 등록하고 취합해서 결제원에 전송한다. 그리고 5번 현재 4대 기관 즉 KT, 한국전력공사,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은 자동이체 신청 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합니다. 얘네만 실시간 처리가 돼요. 나머지는 안 됩니다. 나머지는 안 되고 그래서 앞부분에 3번에서 틀렸던 부분 그죠? 금융기관, 이용기관 외에도 인터넷 주로 사이트 이걸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3번이 답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10번 보도록 하죠. 신청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자, 방금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일단 신청 전에 이용기관이 자동이체 승인점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맞죠? 약관 당연히 확인해야 되겠죠.
신청 접수 시 통장 계좌주 본인 여부 당연히 확인해야 되죠. 그래야 거기서 빼가는 거니까. 그럼 신청하면 바로 자동이체가 개시되나요? 이건 아니라고 얘기했죠. 납부하기까지 기일이 있기 때문에 기간 소요된다는 거 알리고 그 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납부를 하게끔 안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자동이체 고객 수수료?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 4번 이게 틀리고요. 자, 그러면 대량 지급 업무 납부자 자동이체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이거 좀 보도록 할까요? 대량 지급 업무를 하는 이용 기관은 승인 번호를 부여한다. 대량 지급은 이제 월급을 쫙 준다든지 연금을 쫙 보낸다든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기관은 지로번호가 아니라 아까 우리 지로번호 부여하는 거 얘기했었죠. 장표 지로 업무, 인터넷 지로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자동이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세 개 외에는 안 주는 거예요. 지로번호를. 그러니까 얘네는 승인번호를 부여하죠. 지로번호 대신에. 지로번호가 아니고 승인번호를 부여한다. 납부자 자동이체는 뭐냐면요. 은행에 가서 내가 적금이나 혹은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대출 원리금 따박따박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괜히 연체가 되면 내 신용 정보에만 안 좋은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은행에 자동이체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납부자 자동이체거든요. 그러니까 적금이나 대출 원리금 불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는 나하고 은행 간의 일이지 뭐 다른 이용기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제원의 승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고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납부자 자동이체 신청 마찬가지로 고객 수수료가 없다. 아까 자동이체의 경우에는 고객 수수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얘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납부자 자동이체는 있다. 고객 수수료가 있다. 요게 좀 차이가 있다. 왜냐면 이건 나의 편리를 위해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편리를 위해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고객 수수료가 있습니다. 있고요. 납부자 자동이체는 계좌에서 이체일 1 영업일 전에 출금이 된다. 이거는 주의를 꼭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월급날이 20일이에요. 요 날이 월급날인데 대출 원리금을 내야 돼요. 대출 원리금을 내야 되는데 일단 그날 당일날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뺐다가 그 계좌로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전에 아까 얘기했었죠. T 플러스 1일이었잖아요. 출금을 하고 그 다음에 납부일이 되는 거예요. 하루 전에 돈을 빼야 된다는 걸 얘기를 미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1 영업일 출금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대출 원리금 날짜를 잡으려면 21일로 하든지, 그죠? 아니면 25일로 하든지 이 다음으로 해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안내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좌에서 이체일 1 영업일 전에 출금이 된다라는 거 안내를 꼭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약이체는 실시간 처리임에 반해 납부자 자동이체 이건 일괄 처리 방식이에요. 그래서 확 뺐다가 그 다음날 쫙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T 플러스 1일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은 뭐였어요? 고객 수수료가 없다, 있다. 왜?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저번 이제 교재를 가지고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자동이체 신청 시와 납부자 자동이체 이 경우 유의사항을 비교를 해서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동이체의 경우는 고객 수수료가 없다라는 거고요. 이건 없고 납부자 자동이체는 고객 수수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또 뭐예요? 이용기관이 결제원의 승인이 되어 있는지 그 기관의 승인 여부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걸 확인해야 되고 얘는 승인이 필요 없죠? 승인이 필요 없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2편 전자금융하고요. 이번 시간에 3편 지도공과금 합쳐가지고 10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비율상의 전자금이 약간 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좀 많은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적은 문제를 풀어보긴 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다 다루었으니까 뭐 아까 지로번호에 대한 거, 그죠? 지로제도의 특성에 대한 거, 그리고 장표지로 종류별로 특성이라든가 그리고 기일 같은 거, 납부 기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확인을 했으니까요. 이제 그런 거 중심으로 여러분이 외우신다면 이제 합격하시는데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